자, 그럼 바로 8호의 강성현 전문가님은 또 두 분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을 준비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 출연자분들께서 이제 고점 매매가 많고 테마성 종목을 조금 좋아하시는데요. 이성민님 계좌를 보시게 되면은 동방이라든지 박셀바이오 두 종목 다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이슈가 될 때 그때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점이라기보다는 고점일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석강우님 계좌를 보게 되어도 이 삼보토건이라는 회사를 많이 볼 때 투자를 진행하셨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밑에 조용할 때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사고 이렇게 남들이 관심을 가질 때 매도를 하는 게 정석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실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에 조금 부합한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피부 미용 관련주고요. 자, 첫 번째는 코로나 종식. 자, 요즘에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보급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외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피부라든지 나의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실적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령화에 따른 확노화, 외모적으로 젊어지고 싶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데 이 업종 부분에 대한 매출이 20%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50대에서 그렇고 그리고 더 젊은 층에서도 아무래도 많이 보급화되다 보니까 낮은 금액으로 피부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30%대 유지하고 매출의 성장. 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영업이익을 30% 낸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영업이익률을 30%씩 지금 꾸준하게 이렇게 뽑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 성장 역시 매년 20%에서 30%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매출 성장은 더 급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피부 미용을 잘 접하지 못했는데 이게 과연 이 업종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피부 미용을 잘 몰라서 업종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실적 성장 그리고 주가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부분에 대한 인지가 필요한데요. 보시기에는 많이 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바닥권에 있는 것 같으신가요? 조금 바닥권에 있는 거. 그렇죠. 예. 이게 12월 달에 상장한 종목인데요. 그 이후로 저점을 찍고 이제 앞에 그 고점 부분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ER이라든지 수치상으로 타 기업과 비교를 해도 소폭 저평가 국면에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업종에 대한 이해도는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고점과 저점 그리고 실적 부분이 꾸준하게 성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실적 부분은 매년 이제 영업이익 부분은 30%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매출 성장은 20%에서 30% 가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1년 전에 마스크 쓰기 전에 사용했던 화장품들은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근데 그 화장품에도 유통기한이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걸 다 이제 버려야 되는 시점이 지금 버려야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샀다가 보면 이제 피부 미용에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게 됩니다. 피부 미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같은 경우 이제 연간 110억 달러, 이제 하나로 약 11조 원 이상의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역시 매년 10%씩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숫자적인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저점이라는 부분, 이런 거에 관심 가지고 투자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 업체가 피부 미용 관련주인데 혹시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의료기기 업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판매를 하고 네. 그리고 그 의료기기를 사용을 할 때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그 소모품으로 이제 실질적인 매출을 이루어내는 회사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레이저 리프팅, 그리고 김이라든지 뭐 홍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고주파로 치료하는 그런 기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주식을 또 불필요하게 책으로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그 거래량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거래량이 최근에 좀 이렇게 확 올라오는 느낌이 좀 없는데 괜찮을까라는 좀 마음이 들거든요. 예리한 질문을 주시는데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 부분이 보통 높이 있을 때보다 바닥권에 있을 때는 거래량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과거 저희 고객분들과 비슷한 업종의 회사를 저희가 직접 매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저점이다 보니까 그런 매집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저점 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거래량 부분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반드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실적입니다. 예, 거래량이 없다 하더라도 실적은 항상 주가와 동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흑자를 낸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종 업종보다 저평가 국면이라고 하면은 마음 놓고 매수를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되네요.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피부 미용 관련 의료기기 업체들이 상장된 곳이 꽤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특허권 외에 또 다른 이 회사만의 강점, 그러니까 다른 기업 대비 이 회사의 강점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신제품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중에서 대표 제품 같은 경우 작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그 제품 같은 경우 최근에 미국 FDA 그리고 유럽의 CE 그리고 중국과 일본 아시아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해외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지만 올해 실적 부분은 업종 개선이 되면서 조금 더 높은 매출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끝으로 이 종목 이래서 추천한다. 짧고 굵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동종업계에서 최근에 특허권 침해 부분으로 주가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시장에서 승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 거래량은 조금 없지만 주가는 바닥에 있고 실적은 우상향하고 있다. 이 기본만 지키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아마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됩니다.